자, 안녕하십니까, 두이브로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어떤 차량일까? 아이씨, 포스 봐라. 바로 산타페. 야, 25년형입니다. 25년형. 올블랙 감성 봐라. 올블랙. 뒤도 한번 볼까요? 뒤도. 이게 까매야 돼. 까매야 돼.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블랙잉크 25년형 산타페를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을 열고. 아씨, 까매. 까맣다, 까매. 저는 지금 산타페 하이브리드 25년형 모델을 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산타페 하이브리드를 또 오랜만에 또 시승하고 있어요. 지금 시점이 팰리세이드 현재 2세대로 풀체인지 되어 있는 상태고, 얼마 전에 제가 팰리세이드 풀체인지 모델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팰리세이드를 타보고 나서 이제 이 25년형 산타페 하이브리드 모델을 현재 지금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1.6 터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 이 엔진은 투싼에서 맨 처음에 이제 나왔었고, 그죠? 투싼에서 맨 처음 나왔었고, 산타페도 적용이 되고, 뭐 기아 자동차 옆 동네로 가게 되면 뭐 소렌토, 스포티지, 1.6 터보 하이브리드라는 이 파워트레인으로 카니발은 사실 너무 좀 버겁다 라는 게 저 개인적인 견해였었고요. 사실 1.6 터보 하이브리드에서 가장 알맞은 차량 자체는 어떻게 보면 투싼급이나 스포티지급이 가장 좋지 않냐. 그리고 산타페는 차가 더 커졌잖아요. 소렌토보다도 좀 더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산타페를 주행하는 데 있어서 1.6 터보 하이브리드는 너무 빡센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계속해서 주행을 하고 있는 결과 이 녀석이 예전보다 모터 출력이 예전보다 마력수 따지면 5마력이 더 올라왔거든요. 예전 1.6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보다도 지금 나오는 게. 근데 그 5마력이라는 게 어쨌건 간에 이 180마력의 1.6 터보 가솔린 엔진은 동일할 거고, 그리고 이제 모터 출력이 좀 더 세졌습니다. 모터 출력이 지금은 약간 44kW 정도 되는 모터 출력을 지니고 있는데, 확실히 근데 이게 사실 일반적으로 5마력이라는 수치가 일반 가솔린 엔진으로만 느껴졌을 때 보면 사실 별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전기 모터 출력이 조금만 올라가도 굉장히 예민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전기 모터의 출력이 좀 개선되다 보니까 주행을 할 때 전기 모터의 개입이 훨씬 더 적극적이고, 전기로만 갔을 때, 전기 모터로만 구동을 했을 때도 꽤나 서포팅을 잘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이 코너의 느낌 자체, 유턴할 때 느낌 자체는 롤에 대한 항경치는 당연히 적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팰리세이드랑 비교를 해드리면, 사실 팰리세이드는 굉장히 안정적이거든요. 코너라든지 롤 억제의 한계치가 팰리세이드는 생각보다 높은데 산타페는 그에 비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폭이 팰리세이드보다는 좁은데 S형 직각 형태로 인해서 차차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 좌우에 대한 밸런스, 이런 부분들은 팰리세이드가 좀 더 안정적인 느낌을 보여주고, 코너에서도 딱 이 스트링을 돌렸을 때 느낌이 롤 한계치가 좀 더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각보다 조금 있는데 운전자의 몸에 쏠림이 확실히 좀 많이 느껴지는 롤 억제에 대한 한계치가 확실히 좀 낮네요. 고속 코너링에서는. 자, 지금 고속도로에 들어왔는데, 자 지금은 하이브리드 주행, 가속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원래 1.5 터보 하이브리드 자체가 하이브리드 주행을 했을 때라든지 아니면 좀 더 악셀을 깊게 가져가서 파워존까지 갔을 때 가속 성능은 상당히 좋아요. 근데 여기서 자, EV 모드 활성이 되고 나서 예전의 1.5 터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EV 모드로 고속 주행을 하잖아요. 그럼 속도가 좀 주는 속도가 좀 빠릅니다. 하지만 이 녀석은 생각보다 속도가 줄어드는 그 체감이 아주 적어요. 완전히 초고속 영역에서의 고속주행이 아니고 약간 뭐 90에서 100이 왔다 갔다 하는 일상적인 고속주행에서 전기 모터의 개입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25년형서부터는 2WD 전륜 구동으로만 선택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륜 구동 선택 안 하시면 20인치 휠이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녀석은 이제 블랙잉크고, 블랙잉크에서 20인치 적용되어 있는데 타이어의 노면 소음은 약간은 조금 타이어 노면 소음이 조금 올라오는 느낌은 없지 않아 있고요. 하지만 고속주행을 했을 때 생각보다 풍절음 차단은 아주 훌륭합니다. 이 녀석이 그냥 직각한데도 생각보다 풍절음은 많이 들리지 않는다.
이제 악셀이나 브레이크 페달 느낌은 아주 소프트합니다. 사실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량과 하이브리드 차량을 탔을 때 이 악셀레이터의 반응 느낌이 하이브리드는 좀 더 민감하게 느껴지거든요. 왜냐면 그래야만 이 전기 모터를 미세하게 구동할 수 있는 컨트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악셀 페달이나 브레이크 페달 느낌은 소프트하니 아주 훌륭하고요. 또 가다가 브레이크를 조금 세게 가져가게 되면 노즈 다이브는 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요 녀석이 무게가 차체가 좀 커지고 그런 거에 있어서 무게 앞뒤에 대한 무게 밸런스는 아주 좋게 다가오진 않고요. 자, 지금은 전기 모터 주행, 가솔린 엔진 개입. 산타페 내연기관 차량을 탔을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지금 이 하이브리드 모델에 와서 엔진에 대한 소음 차단은 아주 훌륭합니다. 정말 진동 차단도 훌륭하고. 근데 가솔린 엔진이 좀 개입이 됐을 때는 하체에서의 진동이 약간은 좀 느껴진다. 그러니까 엔진의 진동이 하체 쪽으로는 조금 느껴지는 정도인데 이 스티어링 휠에는 전달이 많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방음이 정말 잘 되어 있는지 가솔린 엔진이 개입되었을 때 그 가솔린 엔진의 사운드는 차단이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원래 하이브리드 차량을 타게 되면 엔진이 개입됐을 때 그 이질감이 진동도 있지만 소리 진동도 좀 존재해요. 아직까지는 뭐 스포티지나 투싼급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존재하지만 얘는 그런 이질감이 없다 보니까 정말 말 그대로 내가 전기 모터로만 주행을 했을 때라든지 아니면 엔진 구동이 같이 돼서 또는 엔진만 구동이 됐을 때 이런 세 가지 조건에서 모두 다 귀로 들리는 정숙성은 아주 훌륭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보통 이제 고속주행, 그러니까 고속주행에서도 아주 뭐 빡센 고속주행이 아니라 뭐 자동차 전용도라든지 고속도로 주행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정말 약간의 조금씩 서행도 하면서 고주행했을 때는 연비 지금도 연비 21 나와요. 21. 그러니까 연료 효율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이제 계속해서 뻥 뚫린 고속도로를 주행하게 되면 연비가 한 16, 17 정도 나오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래도 20인치라는 거대한 휠을 장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모터의 출력이 높아졌다라는 것은 정말 배터리 충전을 적극적으로 잘 운전자가 활용만 했을 때 전기 모터 구동을 잘만 활성화시킨다면 정말 답답하지 않은 거기에 효율성도 좋은 주행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승차감인데 지금 얘가 고속주행이지만 좀 울퉁불퉁한 도로입니다. 근데 울퉁불퉁해도 노면에 대한 그러니까 작은 요철들의 그 차단 능력은 상당히 괜찮아요. 뭐 도로 이음새 그런 부분들 떨어진 느낌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스무스하게 아주 고급지게 떨어진 느낌이거든요. 일단은 이 녀석이 지금 제가 딱 보시더라도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높잖아요. 시트 포지션이 높다 보니까 사실 저 밑에 저 멀리서 진동 흡수를 해주는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정말 승차감은 정말 좋고요. 그러니까 제가 팰리세이드 가솔린 모델에서 이제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적용된 모델을 탔을 때 잔요철에서는 그 녀석과 맞먹는 수준의 승차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약간은 좀 큰 요철들에서는 좀 충격하는 리범프 길이가 좀 긴 듯한 느낌은 들어요. 그러니까 나름 그래도 뒤에서 떨어지는 느낌이 그냥 야 몰라 이거 놔버리는 승차감은 아니거든요. 근데 큰 요철 만났을 때 충격 흡수는 잘 해주지만 조금 차체가 좀 쿵 하고 살짝 조금 더 깊게 내려왔다가 올라오는 듯한 그런 느낌. 운전자가 지금 이 가속 방지턱의 사이즈 정도는 어느 정도 가늠이 가능할 정도로 그 정도의 범프 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투싼과 산타페와 팰리세이드의 승차감으로 조금 등급을 나눠보면 확실히 투싼보다는 승차감이 훨씬 좋습니다. 하지만 팰리세이드와 비교했을 때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적용된 팰리세이드와 비교했을 때는 그 갭 차이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크지 않다라는 거죠. 정말 일상 영역에서 타기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트 같은 경우도 최근에 현대자동차가 옆구리 시트에 이 사이드 볼스터 있죠? 여기를 굉장히 크게 만들어요. 저는 이게 되게 좋거든요. 운전자 몸을 딱 감싸 안아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시트도 아주 편안하고, 개인적으로 시트에서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이 헤드레스트 있잖아요. 이 헤드레스트가 조금만 더 푹신푹신했으면 어땠을까. 좀 더 딱딱해서. 하지만 시트 형상 자체가 디자인이 굉장히 뭔가 정말 너무 오프로드스럽고 남성미 넘치는 느낌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나파 가죽 질감도 나쁘지가 않고 185cm 성인 남성이 앉아도 굿. 마사지는 사실 좀 그냥 그저 그렇더라고요. 마사지는 이게 마사지가 생각보다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마사지가 생각보다 세게 안 돼서 마사지 앱이 이 강도가 좀 약하더라고요. 세기를 제일 세게 해놨는데도. 그래서 그냥 간질간질한 정도입니다. 아, 너무 좋아. 일단은 난 이쪽에 이 센터 콘솔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산타페는. 자, 제가 이제 여기서는 좀 팰리세이드와 상당 부분 많이 비교를 해서 좀 알려드릴 건데, 일단은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이쪽 부분의 이슈가 좀 상당히 좀 많죠. 그러니까 굳이 뭐 안 줄 수 없는 곳에다가 괜히 이제 좌석을 해놔서. 근데 좌석을 해놨었던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편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게 앞쪽에 이 무릎이 닿는 부분이 없어요, 팰리세이드는. 근데 그렇다고 이 산타페 같은 경우가 제가 또 다리가 길잖아요. 근데 이 무릎이 닿아도 뭐 크게 불편한 감은 없습니다. 이 공간 자체가 좀 넓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그 부분은 계속 괜찮지만, 저는 팰리세이드 대비 좋았던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무선 충전 2개. 요새 사실 그러니까 이 패밀리카잖아요. 팰리세이드나 산타페를 보게 되면 당연히 조수석에 누군가 탈 일은 분명 많다고요. 근데 이 2개가 있다는 거. 근데 내가 혼자서 지금처럼 운전을 하고 있어도 옆에다 뭘 놓을 수 있다는, 이쪽에 이 놓을 수 있는 공간 넓이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에 산타페 나왔을 때도 이 부분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팰리세이드도 저는 근데 이렇게 2개로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닌 부분이 좀 그래서. 그리고 컵홀더의 위치도 아주 좋습니다. 이게 왜 앞뒤로 세로형으로 되어 있으면 어떤 게 네 거고 어떤 게 내 건지 잘 좀 와닿지 않은 경우도 좀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는데, 얘는 양옆에 있으니까 좀 좋고. 그리고 이제 뭐 적재 공간은 뭐 팰리세이드 못지 않습니다. 이 녀석 콘솔도 앞뒤로 열리는 암레스트가 있고, 이 앞쪽에 뭐 수납 공간 정말 많죠. 위쪽 아래쪽. 그 다음에 미션이 이제 기어노브가 이제 이쪽으로 오면서 컬럼식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이 아래쪽 공간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납 공간이라든지 그 인테리어를 봤을 때도 더 훨씬 더 SUV스럽고, 뭐 나름 얘가 블랙잉크인데 생각보다 되게 좀 고급집니다. 소재도 이 스팀 휠 자체도 너무 고급스럽고, 팰리세이드와 비교해서도 뭐 고급스러운 느낌이라든지 여러가지 느낌들은 전혀 밀릴 게 없다. 하지만 훨씬 더 좀 더 남성스럽고 마초스럽고 SUV더스러운 느낌은 산타페가 팰리세이드보다는 좀 더 많이 나요. 그렇다고 뭐 산타페가 뭐 훨씬 좋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게 산타페를 딱 앉았을 때 그냥 시트 포지션은 둘 다 높아요. 근데 딱 앉았을 때 사실 산타페가 좀 더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대시보드의 높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대시보드 그 높이가 상당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높은 시트 포지션 시트에 앉아 있어도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의 시인성이 정말 눈에 정말 알맞게 들어왔거든요.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그에 비해 대시보드가 팰리세이드에 비해서 상당 부분 아래 낮게 좀 세팅이 되어 있는 느낌이 단번에 듭니다. 실제로도 낮게 세팅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내가 주행을 할 때 이 클러스터의 정보라든지 디스플레이의 정보, 내비게이션 정보를 캐치를 하려고 하면 살짝 눈높이가 좀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좀 아래쪽에 있다는 느낌? 이게 좀 높았으면 어땠을까? 이게 만약에 시트 포지션이 지금보다 조금 낮았다라고 하면은 그 불편한 감이 크게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180이 넘는 성인 남성이 어쨌거나 다리가 저처럼 아무리 길어도 앉은 키가 높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게 낮다? 근데 이게 또 정말 아주 큰 단점이라는 건 아닙니다. 약간 저는 그게 좀 아쉬울 부분인 거고, 그냥 전방을 주시했을 때는 개방감은 뭐 최고죠. 사실 최고. 뭐 이거는 뭐 더 이상 말할 가치가 없을 정도로 아주 정말 훌륭한 전방 시야감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공조 버튼, 멀티미디어 버튼들이 다 물리 버튼이에요. 물론 그래서 좀 좋지만 하나 딱 아쉬운 게 뭐냐면, 다른 건 다 좋거든요. 근데 이 공조 버튼들의 간격이 너무 좁은 것 같아. 그러니까 아이콘도 너무 좁고, 특히 에어컨 바람 세기를
높이는 거는 괜찮거든요. 하지만 낮출 때 이렇게 지금처럼 주행을 하고 있다가 발음에서 낮춰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이 낮추는 이게 가끔 가다가 한 번에 안 먹힐 때가 있어요. 너무 작아서 이 선풍기 팬 모양 아이콘이 너무 작다 보니까 그래서 요 부분은 좀 더 크게 해줬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아쉽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 현대자동차의 이 터치, 이 햅틱 반응이 있는 터치 방식의 이 공조 시스템 버튼들 같은 경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시트에 관련된 버튼들이 따로 독립이 되어 있냐, 다 같이 들어있냐, 그 차이인데, 확실히 독립이 돼 있는 공조 시스템들 같은 경우는 버튼 넣기가 좀 더 좀 여유로운 느낌이 확실히 있거든요. 하지만 얘는 이 공조 시스템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작게 배열된 느낌이 좀 아쉽기도 하고, 그리고 팰리세이드에서도 좀 되게 의아한 부분이었지만, 이게 저처럼 무선 충전 안 하고 이제 선으로 충전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 선이 충전해서 너무 나와 있어. 이게. 그러니까 이 선들은 조금 히든 밑에라든지 이쪽 안에 암레스트 안쪽으로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느낌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뭐 2열 공간 충분하죠. 그리고 뭐 트렁크 공간도 당연히 이 녀석이 소렌토보다도 트렁크 용량이 넓잖아요. 높이가 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정말 패밀리카로 아니면 레저 용도로 라이프 스타일이 정말 다양하신 분들이 산타페냐 소렌토냐를 봤을 때, 사실 저는 소렌토도 충분하지만 산타페로 하게 되면 좀 더 여유로운 느낌이 확실하게 있다, 마음이 풍요로워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방금은 좀 고속 주행을 하면서 오니까 한 15.9가 나왔고, 도심 주행, 뭐 서행, 뭐 고속 주행 뭐 다 합쳐서 제가 420km 주행하는 동안 연비는 18.3. 야,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굿.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025년형 산타페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사실 산타페가 디자인에 대한 호불호는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디자인에 대한 불호 때문에 판매량이 별로 없을 것이다. 그래서 소렌토가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이 팔릴 것이다 라는 예측은 빗나갔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국내에서 요새 지금 산타페 판매량도 보면, 물론 소렌토가 더 많이 팔리긴 하지만 산타페도 상당히 많이 잘 팔리고 있습니다. 네이징이 되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앞모습은 괜찮지만 뒷모습에서만큼은 H자는 아직까지도 저도 조금 힘들어요. 하지만 뭐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블랙잉크 모델을 하게 된다고 하면 뒷모습도 나름 봐줄만 하다, 괜찮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재밌는 사실은 산타페가 미국에서 정말 많이 팔립니다. 산타페 하이브리드 차량도 굉장히 많이 팔리고, 물론 미국 시장에서 투싼이 가장 많이 팔리지만 산타페도 만만치 않거든요. 탑3 안에 든다고 합니다, 현대자동차 차종들 중에서. 하지만 기아차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서 보면 셀토스, 텔루라이드 이런 차량들이 잘 팔리는데, 생각보다 소렌토 판매량은 산타페에 비해서 많이 좀 뒤쳐져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만 서칭해 보셔도 아마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미국 시장에서의 이 현대라는 브랜드는 조금은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로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고, 기아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서 약간 좀 가성비가 좋은 브랜드로 이미지가 좀 있습니다. 이 브랜드 이미지는 사실 뭐 무시 못하죠. 하지만 미국 사람들, 특히 미국 남성분들이 산타페 디자인을 상당 부분 많이 선호한다고 합니다. 확실히 남성미가 있잖아요, 지각한 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미국 시장에서 아마 잘 어필이 되고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산타페의 판매량은 그래도 계속 선방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리고 지금 팰리세이드가 나온 시점에서 팰리세이드와 디자인 비교를 했을 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팰리세이드가 좀 더 마음에 들긴 하지만 앞모습만 놓고 보면 뭐 나쁘지 않거든요. 옆모습을 봤을 때도 이 산타페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차량들은 다 약간 좀 시티형 SUV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지만, 오직 국내 차종 중에서 산타페만큼은 정말 오프로드스럽고 정말 전통의 SUV라는 느낌이 확실하게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굉장히 디자인 분위기적인 감성적인 요소가 상당히 좀 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건 간에 투싼이건 산타페건 하이브리드의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판매 비중이 이제 뭐 훨씬 많죠, 하이브리드가. 근데 팰리세이드도 그러한 트렌드를 따라서 이제 2.5 터보 가솔린 하이브리드가
하이브리드가 출시가 되는데 가격이 풀옵션 하게 되면은 7천 가까이 되잖아요. 하지만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산타페 2륜이고요. 캘리그라피 블랙 잉크 풀옵션 했을 때도 약간 5,200 정도, 5,000 초반대로 끊어집니다. 팰리세이드가 풀 체인지 되기 전에는 야 산타페가 5,000이 넘어 야 좀 빡센데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지만 팰리세이드 2세대 풀 체인지 모델이 나오고 나서를 보게 되면 5,200 이 사이즈의 이 정도 연료 효율성을 보여주는 또 이 옵션 이런 품질을 보여주는 산타페 하이브리드가 야 5,000 초반이면은 생각보다 야 잘 나왔다라고 느끼게 될 정도로 참 정말 고물가 시대입니다. 팰리세이드도 괜찮고 이 산타페도 괜찮아 하신 분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산타페나 팰리세이드의 디자인에 꽂혀서 선택을 하시는 분이 아닌 이상 어쨌건 간에 뭐 연료 효율성, 경제성, 그 다음에 이제 공간성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3열에 대한 장점이 있지만 5인 이하 가족, 3인이나 4인 또는 2인 가족 분들이 차량에 너무 큰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뭐 4천 중후반에서 5천 초반 정도로 끊을 수 있는 좀 큰 SUV를 선택하신다고 하면은 저는 무조건 사실 팰리세이드보다는 약간 산타페를 더 추천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팰리세이드가 예전에는 되게 가성비가 좋은 대형 SUV로 다가왔거든요. 하지만 지금 2세대 같은 경우는 되게 프리미엄 느낌이 많이 나요. 그만큼 많이 고급스러졌어요. 그 부분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팰리세이드를 타고 가면 누군가를 2열에 태워주고 싶고 강원도에 좀 괜찮은 호텔 리조트로 가고 싶은 여행을 가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하면 이 산타페 같은 경우는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나랑 정말 취미가 잘 맞는 사람하고 스키도 타러 다니고 캠핑도 하러 다니고 익사이틱한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또 들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팰리세이드 정말 많이 좋아졌고 앞으로도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 이 세대 모델이지만 개인적으로 이 산타페 모델 집 현행에 있는 산타페 이 모델의 이 모델만큼도 가치가 분명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드리고 싶어서 오랜만에 또 이렇게 산타페 하이브리드 모델을 한번 시승을 해봤고요. 또한 이제 산타페가 2025년형이 되면서 프레스티지 플러스 모델도 나왔습니다. 색깔의 느낌이 르블랑 옵션과 좀 비슷한 느낌, 좀 가성비로 다가오는 옵션인데 어쨌건 간에 뭐 HUD도 기본으로 좀 들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산타페에 대한 디자인이 아예 호불호가 없고 디자인에 대한 불호가 거의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옵션 내가 필요한 옵션들만 좀 넣어가지고 뽑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뭐 프레스티지 플러스로 구매하셔도 전혀 후회가 없을 그런 느낌이고 만약에 정말 팰리세이드는 좀 비싼데 산타페가 딱 적당할 것 같은데 산타페 근데 소란토는 좀 작은 것 같고 산타페가 어찌건 간에 나 좋은데 뒷모습 정말 마음에 안 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5천 초반에 이 캘리그라피 블랙 잉크를 뽑으시면 그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해소가 된다는 거. 지금까지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 저도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구독중 하다가 차 좀 밀렸잖아요. 와, 연비 봐라, 연비 봐라, 연비 환장한다. 22 살짝 오르막길인데도 전기로 이 정도야. 이 정도 이거 사라. 이거 산타페 좋다.